정의견 340회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하정 기자고요. 오늘도 조성아 변호사님과 김선지 아나운서님, 정현석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좀 몰아쉬는 숨소리가 느껴지시나요, 청취자 여러분? 그래요. 굉장히 트로피컬한 이 한겨울에 혼자 제가 옷을 이상했네. 트로피컬이 겨울에 주로 많이 입는 옷인데. 오, 나이키예요? 네, 나이키. 오, 병행 수입으로 산 건데요. 좋아 보여요. 근데 오래돼가지고 일부러 목지가 가리신 다 건지 났어요. 이건 뭐 되게 분해나 보면서. 보여요. 저 분해. 궁금한 게 본인이 직접 이런 거 사시는 거예요? 네, 저 옷은 거의 다 제가 삽니다. 잘 어울리세요. 근데 산지 한 4, 5년 돼서 좀 이제 나이에 걸맞은 옷을 좀 입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걸맞으십니다. 걸맞으십니다. 트로피카나. 좀 오래된 가장 젊게 사시는 아니에요. 요 헤어스타일 잘 어울리십니다.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네. 아유, 왜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네. 기분이 좋네요. 기분 좋으시라고. 더 해봐. 좋아하죠, 어제 이제. 넷플릭스에 네. 네. 일본 드라마 네. 퍼스트 러브라는 일본 드라마가 있어요. 저기 첫사랑. 남자 주인공이 이런 머리를 하거나 일본 스타일. 일본인 어떻게 스타일 주인공 첫사랑에 스타일. 성공했나요? 퍼스트 러브. 스포가 되기 때문에 그럼요. 요즘 네. 핫한 드라마라고. 재벌집 막내 아들 어디까지 보셨어요? 그러니까 요번 주 거는 못 네. 봤어요. 바빠가지고. 이번 주에 2개 했죠. 하나 한 회 결방해가지고. 아, 결방했네. 조금 앞에 네네. 봤나? 앞에 좀 본 것 같아요. 7, 8인가? 이번 주가? 이번 주가 7, 8이죠. 7, 8 앞에 좀 본 것 같아요. 저도 6회까지 딱 진짜? 마저 다 하고 왔습니다. 재밌었나 봐요? 네? 보니까 재밌었나 내 봐요? 예상대로 뒤로 가니까 약간 내가 약간 재미없을 뭐 되게 진지한 내용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재벌 뭐 먹고 막 이런 내용이 근데 나올 것 그게 같아서. 사실이에요. 그 앞에가 실제 재벌들의 모습들에서 영감을 받은 듯한 느낌이 물씬 난다고 들었는데. 물씬 나요. 네. 물씬이죠. 모르죠 뭐 내가 재벌이 대본 근처에 가본 적이 그래도 없어가지고. 약간 뭐 그런 정도 뭔지 느낌이 알아? 나는데? 거의 다. 연습하셨을 줄 알았어. 아 저기 이성민 뭐 네. 그대로 그냥 말해도 되지 않아요? 맞아. 약간 평소 늙게만 목소리 말하면 아니에요?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좀 이렇게 좀 정도가 뭔지 아나? 성주인이 뭐 이런 거. 네, 저 진성준 정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갑자기 하려니까 좀 그러네요. 뛰어와서 이성민 씨가 연기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럼 재벌 회장이에요, 그분이? 네네네. 그렇죠. 총수 지금 진양철 회장입니다. 도준이가 관심이 많구나. 오, 이런- 비싸다. 이런 느낌이. 오, 그 김남희 배우인가? 그 네. 스위트홈에 나왔던 배우예요. 거기 맞아요. 되게 인상적인 김씨 맞아요? 하여튼 남희란 이름만 김남희 씨 맞아요. 미스터 선샤인. 미스터 선샤인 나왔잖아요. 선샤인 나왔구나. 내가 그걸 안 봤어. 거기서 봐야겠다, 일본인으로 나오는데 선샤인. 대박이에요, 그게. 일본인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리가또. 아니 뭐 좀 소름 돋는 일본인인데 역할이에요. 한국말을 하는. 스고이데스. 네, 한국말을 해요. 네네. 소름 돋는 역할 그 사람 잘 어울리잖아요. 소름 돋는 게 잘 어울려요. 악역이나 이런 네. 양면성이 좀 보이는 얼굴이죠. 지금 김남희 배우 찾아보시는 것 아니 같은데. 댓글 보고 아 그래요? 아, 본인 네. 읽을 거 지금 찾아보고 있어요. 대화에 참여하시죠. 네가 정하지 마. 슬슬 넘어갈 수 있죠. 네. 아닙니다. 슬슬 넘어가 볼까요? 제가 네. 지금 뭔가 굉장히 빠른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댓글이 엄청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제가 좀 긴장이 되네요. 네, 댓글이 엄청 많은데 국토부 댓글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런. 지난주에 국토부와 산하기관 분들 댓글 달아달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들으시나 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럼 넘어가 볼까요? 조성환 변호사님의 댓글을 읽어드립니다. 예, 오늘은 그 네이버 오디오 클립의 골룸부터 읽어드릴게요. 니가 가라 내가 갈까님. 부동산도 대포차처럼 점점 범죄에 악용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법의 범위 밖에 있는 부분으로 사기치는 몇몇 큰손 분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 건지 법의 심판이 필요한데 하정 기자님께서 설명해 주신 법 개정도 하루빨리 필요하나 아직은 법을 모르면 취약인 게 안타깝습니다. 다음은 주로님입니다. 등기로 취득하려는 부동산의 상태 보증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매물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 거래 이력도 관리되는 것처럼 담보물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거 아닐까요? 마치 사기 피해로 재산을 날린 것처럼 범죄 피해자이니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결말이 너무 답답하네요. 등기에 대한 공신력이 없다면 법으로 등기를 강제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 많던 피싱 사기도 사기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그렇게 많이 만드는데 이제 집을 사려면 살 집 주소 들고 은행 돌면서 일일이 확인이라도 해야 하는 걸까요? 두 분은 좀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도 그때도 그랬고 우리가 공신력 공신력이 문제를 없다. 설명드렸는데 참. 그러니까
저 하정 기자님도 그렇고 좀 선재님도 좀 답답해했고 댓글도 그렇고. 근데 생각해보니 격분, 분노. 격분했습니다. 어차피 집도 못 살 것 같기도 하고 갑자기 듣다 보니 그런 생각이. 아니, 네. 전세 살 때도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임차인 들어왔는데 뭐 담보 물건 없는 줄 알았다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게 조변도 이게 우리는 너무 오래된 등기 공신력이 없다는 게 지금 수십 년, 1960년부터 공신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너무나 당연한 원칙이라 사실은 피해자가 생기는 상황에 대해서 그때도 말했지만 그 진정한 권리자 보호 때문에 그런 게 있거든요. 막 근데 위조해버리면. 그러면은 그냥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변호사님이 집 관련 계약을 하실 때 등기 말고 추가로 뭘 이렇게 확인하는 거 있으세요? 아, 그렇죠. 계약할 때 등기부를 본 다음에 에이, 위조한 건 아니겠지. 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그렇죠. 없다잖아 이게. 아, 진짜 저희는 그렇게 해요. 네. 왜냐면 그거 내가 위조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방법이 없어요. 저희는 약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조변도 그렇죠. 그렇죠. 공신력이 없으니까 뭐 제도적 개선을 사실 고민해 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뭐 방법이 있을까? 어떻게? 저희도 공신력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어떤 물건들을 볼 때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게 뭐- 직원들한테 계약을. 등기부 좀 떼와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보고 확인하고 뭐 넘어가 버리는 그런 게 너무 특수 상황이긴 하니까 그걸 파고드는 놈들이. 근데 또 내가 당하면은 아, 그렇죠. 말이, 프로잖아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 저도 뭐 계약할 때 실제로 이거 막 제가 전세 사는데 몇 억 내고 막 이렇게 들어가서 그러니까 사는데 이게 만약에 가짜면 어떡하지 해가지고 막 그 집주인 인상도 좀 보고 저 와이프랑 저랑 계약한 지금 사는 집 전세거든요. 부동산도 좀 이렇게 보고 문제는 없겠지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이게 해결이 되진 않겠지만 그 동네에 좀 오래된 부동산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에 복덕방. 아니 부동산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네. 근데 한 자리에 좀 오래 계속 있고 거기랑만 계속 거래하고 이런 데는 좀 그럴 확률이 적더라고. 그나마 제가 느끼기에.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신뢰가 좀 쌓여가는 분들. 세상에 막 지뢰를 피하면서 살아야 될 지뢰가 점점 더 많아지는 느낌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구분이 안 돼. 청취자분들 많이 흥분하신 것 같아요. 지금 댓글 네. 2개에다가 네이버 쪽에도 한 개 있으니까 3개면은 우리 기준으로는 엄청나게 지금 흥분한 거죠. 유튜브에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이렇게 써도 되는 보수 네. 애국 유튜버들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다음 댓글도 난리 났네 난리 났어. 그 3개나 지금 화를 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 댓글도 볼까요? 예, 다음 댓글은 무건의 낭인님이십니다. 이 중요한 댓글이더라고요. 어허. 안녕하세요. 댓글은 자주 못 달지만 잘 듣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달았을까? 누구? 그런데 조 변호사님 댓글 읽어주실 때 팟빵은 팟빵이라고 소개하시면서 네이버 오디오 클립은 제대로 소개 안 해주시고 골룸이라고 대충 퉁치고 넘어가시는 거 섭섭합니다. 저는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만 듣거든요. 여기가 깔끔하고 다른 거 듣기도 좋아요. 네이버 오디오 클립 정확하게 소개해 주세요. 오늘 다들 했다고. 바쁘신 분들인데 재미있고 유익한 방송 계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읽고 했겠지 오늘. 제가 신경 쓰겠습니다. 약간 여기 사실 대본에 네, 제가 골룸이라고 써놨어요. 조변의 잘못보다는 저는 뭐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댓글에 골룸, 팟빵 이렇게 적어놨어요. 오늘 아침에 그 짧게 적은 것도 짧게 네. 네이버라는 말을 네이버 오디오 썼어야 되는 클립이라고 거였군요. 적겠습니다. 네. 자, 아까 네이버 오디오 클립 소개해드렸죠. 더 이상은 네이버 이렇게 딱 썼어야. 앞으로 네오. 네. 그 다음 이번 팟빵 팟빵의 댓글입니다. 네, 댓글입니다. 뱃살마왕님. 정현석 변호사님은 전형적인 보수예요. 아까 애국 얘기하셨잖아요. 아, 예, 역시 오늘 옷 색깔도 그렇고요. 애국 이게 보수. 어르신들이 이런 색깔 많이 있습니다. 몇 번 듣고 바로 알 수 있었는데요. 몇 다만 번 듣고 일부 사안에서 진보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실 뿐이죠. 그리고 나 규정됐네. 자기가 설문에 답해서 나오는 결과는 안 믿는 게 좋아요. 예, 예. 사람은 스스로에게 정말 많은 거짓말을 하거든요. 내가 많이 거짓말했구나. MBTI도 그래서 신뢰성이 없는 이제 거고요. 밑에 그만해. 저 근데 이분 MBTI 궁금해요. 제가 해보시면 확실하게 안 돼요? 일단 이분 MBTI 안 했거든요. 한 번만 해보시면 안 근데 제가 되나? 확실하게 아는 알려주세요. 건 가운데는 NT예요. 그래요? 왜요? 아, NT 싫어하죠. 싫어한다기보다는 ST잖아. NT 가운데 NT야 이분. 네. 근데 어쨌든 네. 항상 많이 배웁니다. 이거 어차피 댓글 이분이 좀 관심이 참 원래 많으세요. 말투도 전 가리시는 변호사님께. 말투셔서 또 저도 이제 배우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요. 몇 번 안 듣고 제가 보수라고 이렇게 바로 알 정도로 제가 좀 티가 나는 사람이었나 보네. 좀 앞으로 좀 이렇게 진보인 척하면서 살겠습니다. 열심히. 뱃살마왕님의 눈은 피할 수 없겠지만. 그럼 난리 났네 난리 나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난리 나네 난리 났어. 지금 좀 월드컵은 진짜 난리 났어. 난리 난 것 아 같긴 해요. 진짜 아, 난리 났죠. 진짜. 나도 제가 봤네. 그때 광화문 광장 있었거든요. 저도 봤어요 후반전. 포르투갈 전 할 때.
진짜 그게 그야말로 그것이 난리 났네 난리 났네. 그건 진짜 난리 나지. 아니 나는 진짜. 솔직히 말해서 별 생각 없이 봤어요. 네. 그냥 그렇겠죠 대부분. 우리나라 마지막 그 그렇죠. 경기다 이런 생각하고 봤어요. 근데 너무 깜짝 놀라서 호날두도 개명 끝까지 봤네. 한반도 한반도로. 우리 짜리 많이. 우리 편이시죠. 그때 그렇게 또 이겨가지고 말이야. 우리 민족이 뭐 축구는 잘 못해도 수학은 잘한다 이래가지고 경우의 수로 진출했다 뭐 이런 얘기도 네. 있고요. 내일 여러 새벽 가지. 4시. 그리고 그래서 각종 이제 이상한 말들이 많이 떠도는데 그거 진짜예요. 내가 헤드라인만 읽었는데 브라질 3명 무슨 PCR 검사해야 된다고. 아 코로나 검사 다쳤다. 확인하지 아, 못했습니다. 감기인데 뭐 감기인데 뭐 검사를 회복했다 거부하고 뭐 이런 거 있다. 있던데. 아 회복했대요? 출전 검사를 뭐 거부하고 있다. 그건 못 봤어요. 그래서 안 오면 뭐 확진이면 제목만 봤어요. 그럼 난리 나네, 난리 났어, 이렇게 제목. KF94 쓰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KF94 너무 쓰고 숨찰 경기해야 것 되는 거 같긴 아니에요? 막다 바이러스를 뿜으면서 다닐 수 없죠. 모든 호재로 작용했으면 좋겠네요. 네. 난리. 알겠습니다. 아유. 난리라고. 그거 좋지. 8강 올라갔으면 그때 좋겠다. 많아. 그럼 진짜 개난리. 한일전이에요. 맞네요. 8강. 이거 거기 진짜 붙네. 일본 올라오면 한일전입니다. 재밌겠다. 거기는 일본이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은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거를. 높다는 평이 나옵니다. 크로아티아랑 붙는 그러니까 거 우리가 같은데. 브라질이랑 안 할 수도 네. 있다면서. 왜요? 스위스가 한 5대0으로 이기면 된다. 갑자기 최종 의견에서 축덕 우리 브라질이랑 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 별로 축구에 관심 없잖아. 우리 아 결정 브라질이랑 났어요? 하는데. 네네네. 아 그저껜간까지만 해도 아직 결정은 안 브라질 됐네. 내일이라서 그죠? 네. 이제 SBS 내일입니다. 배성재 아나운서 그렇게 말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이겼을 때. 아직 근데 브라질이라고 아직 안 하는 게 됐나? 확정은 아니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그랬나 보다. 그 당시에는 확정됐습니다. 브라질입니다. 스위스가 한 5대0인가 이기면 스위스 근데 참 재밌었어. 오랜만에 본 모든 걸 통틀어서. 아니 근데 내가 이 쫄깃했어. 앞에 도입부에 뭐 말할 게 있었는데 근황이 뭐가 있었는데 그래, 했더니 이거네. 이거네 근황은 20년 만에 이게 뭔 일이야 진짜. 아, 댓글 때문에 근황 너무 빨리 끝났네요. 좀 2002년 미안해 선수들한테. 솔직히 막 안 믿어줬던 거? 안 믿어줬던 게 반성했어. 될 거야, 막 그래요? 이랬던 거. 저는 굳게 믿고 있었는데요. 그렇군요. 뭐를 믿으셨어요? 뭐 16강 갈 거라는 걸? 이상 갈 거다. 아니 참 고생하고 거짓말. 잘했지만 표정이 거짓말이야. 죽지 않겠다 현재 생각했는데 좀 이렇게 그렇게 만들려고 한 거예요. 약간 정말 잘했고 열심히 했지만 네. 쉽지 않을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역시 이렇게 사람이 함부로 뭔가를 믿어서는 안 된다. 근데 첫 번째 경기 때 너무 잘하지 않았어요? 그건 우루과이 그래. 때? 그때부터 그때 잘 못 봤어요 사실. 너무 잘한다. 이게 막 그렇다는 얘기를 들어서. 진짜 근데 이렇게 막 강팀이니까 포르투갈이 그래서 그쵸. 좀 이랬는데 너무 잘해서 너무 그렇군요. 제가 그 앞에 취재하는 구역이 따로 있거든요. 광화문 광장에서 이제 그 저희는 관중을 보고 서 있잖아요. 원래 그냥 관중을 촬영하는 볼보이처럼 관중을 촬영하러 간 거니까 그 반응과 리액션과 인터뷰를 하러 간 거니까 다시 영상 기자 계속 보고 있는데 저 계속 전 경기 이렇게 보다가 나중에는 거의 이렇게 뒤돌아서 감독님이랑 같이 정신을 놓고. 그래서 저희 영상 기자가 아 박하정 기자를 찍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리액션 제일 좋다고 얘기해서 그랬습니다. 네, 다음 댓글이 또 많죠. 네, 댓글이 안 끝나군요. 파랑개구리님입니다. 최근에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팟캐스트 부분에 이상민 변호사님 출연하셨더라고요. 여전히 능글능글한 목소리로 방송 잘 하시던데요. 가끔 최종 의견 거쳐간 기자님들, 변호사님들 게스트로 초대해서 근황도 듣고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여기 네. 또 나가셨군요. 이건 좋은 의견이십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최종 의견. 참고만 하겠습니다. 다들 바빠가지고 몇 번 얘기해봤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네. 기자님들도. 반격의 첫걸음님. 최종 의견 듣다가 비알콜성 지방간 참 꼬임으로 고생하신다는 어떻게 정 변호사님 생각이 나서 댓글 답니다. 이렇게까지 감사합니다. 1. 누워서 숨을 천천히 깊게 들이마시면서 배를 최대한 부풀린다. 2. 부풀린 상태로 10초간 유지한다. 원래 3. 부풀린 상태로 있는데. 자.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배를 홀쭉하게 한다. 4. 다시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면서 배를 부풀린다. 또 10초간 유지한다. 5. 계속 반복한다. 6. 잠이 든다. 7. 잠에서 깬다. 약간 복부 누워 초음파 계실 할 때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네요. 장꼬임 대처법이라고 트라이를 해보라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뭐 이거 제가 마저 읽어주시면. 새로 합류하신 조 변호사님은 형사 전문이신데 흉악범이 변호를 의뢰하면서 사건의 자초지종을 얘기할 텐데 가만히 듣다가 법전으로 의뢰인 뚝배기를 깨버리고 싶다는 충동에 휩싸이신 적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대답 잘해야 된다. 많을 것 이거 같은데.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이거 의뢰인들이 신뢰를 가지고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인권이 있는데 하고 싶지만 안 하겠죠. 안 하죠. 의뢰를 또. 하고 싶어서 속으로는 아니,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흉악범으로서는 양납하기 힘든데요. 나 흉악범이 아니구나. 어쨌든 나로서는 저기 뭐야 어때요? 항상 법전을 줬다 폈다 하죠. 막 나무란 적이 있어요? 아니, 얘기는 다 나무라니. 들었어. 설득은 할 것 그래요. 같은데. 내가 설득은 뭐라고? 하죠. 좀 좋은 말로. 그러니까 내가 위치가 변호사고 나를 믿고 왔는데 나무라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얘기를 하다가 네. 나한테 짜증나게 하면 나무라긴 하죠. 말을 좀 제대로 솔직하게 해라 이러긴 한데 그 사람이 지은 내용을 가지고 한 행위를 가지고 뭐 이제 와서 다 지나간 일을 그러니까 전략적인 부분에서 예를 들면 뭐, 이건 잘못한 이거 거다. 정말 잘못했으니까 잘못했다고 해야 된다고 이거는 그건 하죠. 막 그런 얘기. 방향이죠. 그래서 내가 갑자기 이러면서 그 저기 뭐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젊은 양반 말이야.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렇게는 못 하고. 근데 약간 그 열받. 어쨌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찾아온다는 얘기네요. 형사 전문이면. 그렇죠. 너무 파렴치범들이 많이 있군요. 아니, 제일 그렇게 흉악범들 이런 부분보다 재산범죄 쪽이 더 많긴 한데 재산범죄 네. 자체도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그런 일이니까. 제일 흉악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제일 흉악한 사람은 안 맡은 사람 포함해서 아니 맡은 사람. 맡은 사람 중에 그렇게 흉악범을 생명 관련 범죄가 흉악범이 보통 있었나요? 국선 변호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잘 안 오죠. 돈 많은 흉악범이면 오겠네요. 조 변호사 그렇죠. 조 변호사는 국산 변호사. 국선이 아니라 너 해외에서 못 하잖아 변호. 국산 변호사님 변호사. 엄청 메이드 인 코리아에 엄청 수입료 엄청 높은 거 아니에요? 엄청 높을 것 같아요. 조 변호사 전혀 아닙니다. 듣는 얘기는 열려 있습니다. 달러로 받는데 국산 변호사인데 달러로 받는데요. 환율에 따라서 엔화로 받았다가 나중에 조 변호사님의 레인 뚝배기. 뚝배기 경험도 한번 해야겠어요. 예. 네. 마지막 히로다님 댓글을 볼까요? 네, 히로다님. 너무 슬픈 게 그분 어떡합니까 진짜. 아니 등기를 믿을 수 없다니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난리 났네. 진짜. 그런 연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머리로는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그래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 듣자마자 그분 어떤 마음일까 싶어 너무 심정적으로 동요가 심합니다. 그럼 도대체 일반 국민은 어떤 걸 믿고 부동산 거래를 해야 하는 건가요? 그냥 운이 없음을 탓하고 그냥 운이 좋았음에 감사해야 하는 건가요? 한두 푼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동산이면 평생을 벌어 갚고 하셨을 텐데 무조건 소송하셨으면 합니다. 부동산 등기에 표기된 내용을 의심해야 한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네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철석같이 믿는 건데 정말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날벼락 맞은 부부를 위해 모금이라도 해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국가가 반드시 지켜줘야 합니다. 꼭이요. 듣다 너무 분통 터지고 감정 동요되더라고요. 그럼 시중은행들 다 돌아다니며 저 물건에 저당 잡힌 게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건가요? 아님 그런 제도가 있는지도 다뤄줬으면 합니다. 환장할 내용에 정신 차리기가 힘드네요. 이번 주도 알찬 방송 감사합니다. 집중 탐구 한번 해야겠는데 저희도 일단 안 된다는 것만 알고 있고 이 저당 확인이요? 혹시 뭐 대책이 있지? 그 등기의 공신력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 그냥 믿을 만한 그런 완전히 믿은 사람이 보고가 안 되는 네. 그런 거라서 네. 집탐이 많은 분들이 분노를 해주셨기 때문에 예비 집탐. 등기에만 있을까? 난 다른 곳에도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떤 외관을 믿고 믿을 수 있는데 아닌 거. 없는. 그 민법의 영원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외관을 믿은 사람과 진정한 관리자 중 그렇죠. 누구를 보호할 것인가. 선의의 제3자. 그래서 동사는요 외관을 믿은 사람을 보호합니다. 반대로 동사는 규모가 큰 게 보통 없기 때문에 근데 막 반지막 핸드폰 이런 거. 그래서 동사는 그냥 내가 잠깐 빌려준 태블릿인데 네. 박하정 기자한테 네. 근데 박하정 기자가 조성환한테 살래? 그래가지고 중고나라에서 팔아서 모르고 사면 조성환한테 넘어가요. 선의치대. 네, 선의치대야 그래서 그래서 우리 그런다고? 민법은 부동산에는 그것도 이상하지. 이상한데요? 그것도 이상하지. 부동산도 그런 거야. 부동산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냥 넘어가면 그래서 안 넘어가게 하는 거잖아. 등기를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지? 죄송한 변호사님. 동사는 당신 손에 있는 점유를 믿고 사는 거고 네. 부동산은 등기라는 문서를 믿고 사는데 네. 오히려 점유를 믿은 건 우리 민법에서 보호가 되는데 등기를 믿은 건 보호가 안 그렇죠. 되는 거죠. 왜냐면 부동산이 너무 크니까 그렇게 막 나쁜 놈과 중고나라에서 믿은 사면 사람한테 취득하고 네. 등기부 위조된 걸로 해서 사면 못 취득해서 다시 돌아간다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유명한 민법에 부동산은 선의취득이 불가능하다. 이게 아주 처음에 배우는 거예요. 들어갈 때. 그렇긴 한데 하여튼 아직 뭐 분노가 안 풀리신 네. 것 같으니까 네. 뭐 그거 한번 다뤄보면서 혹시 여러분, 방법이 그러니까 등기 이 믿지 마세요. 공신력이 없을 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가? 네. 요걸 한번 뭐 뾰족한 수가 안 나올 수는 있는데 네. 주먹을 꽉 쥐고 계시네. 뭐 이렇게 좀 뭉퉁구리는 수가 나오더라도 네. 한번 좀 다뤄볼 필요는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다루게 되면 제가 목차를 하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많은 댓글을 달아주셔서 해야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하셔가지고. 네, 분노를 이렇게 최근에 진짜 이렇게 분노를 많이 보내주신 댓글이 그러니까 이게 없었는데, 무슨 그런 사회적인 대단한 큰 그런 이슈는 아니었지만 그렇죠. 누구나 자신의 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러신 것 같습니다. 네, 댓글 달아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네, 다음 청취자의 사연을 진단해 드립니다. 날로 먹는 청사진. 안녕하세요. 팟빵 댓글에서 조변님께 프로 받침너라고 불러드렸다가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내적 뿌듯함을 폭발시키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이분이 최초야? 네, 청취자 사연 특집에서 제 사연들이 방송되었으니 3달도 되지 않아 또 제 인생에 씁쓸한 일이 생겨 메일을 드립니다. 약 2주 전 노트북을 새로 구매했습니다. 불프 플러스 카드 할인으로 좋은 노트북을 저렴하게 샀고 프린터기를 같이 사면 할인도 더 되고 캐시백도 추가로 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프린터 가격은 12만 원 정도인데 할인을 받으면 5만 원 추가 할인에 9만 원 정도가 추가로 캐시백 되는 상황이라서 당연하다는 듯 같이 구매를 했고요. 중고로 온 평화나라에 검색해보니 미개봉 새 제품 기준 7만 5천 원에서 9만 원에 거래되고 있었고 전 손해본 것도 없고 프린터도 필요 없는 상황이어서 당근마켓에 7만 원에 올렸습니다. 올린 날 바로 거래가 되었고 저는 뿌듯해하며 치킨을 시켰죠. 그런데 거래가 완료되고 10일 정도 지나서 구매자분이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사용하려고 뜯어서 노트북에 연결했는데 작동이 되지 않아 찾아보니 윈도우 8 이상에서만 작동하는 거라서 본인 노트북에선 안 된다고 환불을 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제가 판매를 할 때는 미개봉 새 제품이었고 모델명도 같이 올렸습니다. 일단 아직도 윈도우 8 미만의 윈도우가 존재한다는 것도 놀랍고 미개봉 제품을 다 개봉에 연결까지 해보고는 10일이 지나서 당당히 환불을 해달라 요구하는 것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좋게 본인이 다시 판매하셔야 할 것 같다고 했더니 누가 개봉한 걸 7만 원이나 주고 사냐고 안 팔리면 자기만 손해 아니냐고 엄청 화를 냈습니다. 저는 그냥 환불 못 해드립니다. 연락하지 마세요라고 카톡은 읽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요. 푸시 알림으로 확인한 결과 그 사람은 본인이 잘 아는 변호사가 많은데 상담해보니 제가 하자가 있는 물건을 팔았으니 당연히 환불을 해줘야 한다고 했다며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방적으로 알고 있는 변호사님들께 조언을 구하려고 사연 보냅니다. 네. 저에게 환불 의무가 있을까요? 그리고 자꾸 제가 속여서 팔았다고 하는데 진짜 하자 있는 물건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3일째 소송할 거다 하루에도 몇 번씩 카톡이 오고 있는데 그냥 무시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저도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솔직히 이런 일이 생겨서 귀찮고 짜증나는 것도 사실이지만 최종 의견에 사연 쓸 일 생겼다고 좋아하는 건 안 비밀입니다. 그러지 마시라니까 다들 이러시네. 네. 요즘 기자님 진짜 최종 의견에 대한 애정으로 버티듯 방송해 주시는 것 같은데 너무 감사드리고 다른 출연자분들도 모두 감사드립니다. 완전 제가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대한 안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완전체. 네, 저도요. 환불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건 자기가 잘 알아보고 사야지. 이 모델명 검색해보고 내가 쓸 수 있는지. 나 윈도우 8도 거짓말 같아.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아니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니고 왠지 이런 거 여러 개 사다가 더 비싸게 파는 사람일 것 같아요. 지금 혼자 우리 그냥 여러 번에 생각해봤어요. 뭐 취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몇 주 동안 뭐 얘기도 나왔던 것 같은데 네. 뭐 이 환불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뭐 차고 취소나 네. 뭐 지난주에 그 오, 정 변호사님 맞아요. 말씀하셨던 대로 뭐 사기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로 취소. 이 사람 하는 얘기가 뭐 윈도우 8에서 구동이 안 되는 게 속였다. 뭐 네. 주장한다는 거는 네. 사기를 이유로 해서 취소한다는 취지 같은데 네. 기자님 말씀대로 네. 택도 없다. 써 줬잖아 모델명이랑. 그건 자기가 알아보고 샀어야 된다는 건가요? 모델명이 다 차고 공개돼 부분에 있으니까. 있어서는 이게 이제 뭐 그 계약 사항에 네. 자기가 뭐 윈도우 8 이하에서 구동을 하겠다라는 네. 식의 내용을 표시했거나 네. 중요 부분에 의한 착오여야 될 텐데 네. 그건 그렇죠. 안아 보이고 예. 다른 이 노트북에만 연결을 해서 안 되는 거지 다른 데에서는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는 뭐 새 프린터 오고 해서 네. 착오 취소는 어려워 보이고요. 그리고 그걸 뭐 윈도우 8 이하에서는 구동이 안 된다는 거를 묵비했다? 그게 고지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또 요즘 세상에 뭐 음원이 들어서 윈도우 8이 지금 있는 것도 참 네. 그렇네요. 그런 맞는 얘기는. 그래서 내가 아닐 것 같다니까요. 지금 윈도우 뭔데요? 지금 제일 좋은 게? 제일 좋은 게 아니라 업데이트. 몰라요. 약간 이런 잘 몰라요. 말투가 어르신 같은데. 제일 좋은 컴퓨터가 어떤 거야 요즘에? 아니, 저는 검색해보자. 아니 저는 진짜 이런 컴퓨터, 핸드폰 이런 거 최첨단 이런 거 잘 몰라가지고 그냥 주면 쓰거든요. 참다. 아니 웃긴 건 물어보셨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 모르잖아. 네. 저 압니다. 어디까지 갔는지. 11입니다. 아니 저 11. 10일까지 진짜요? 나오네. 제가 지금 11 쓰고 있습니다. 아, 중간에 뭐 이게- 야, 너희들 비스타도 너무 있고 모르는 거 뭐도 아니야, 있고 지금? 그래가지고 비스타. 그것도 오래됐죠. XP. XP. 윈도우 95. 오래됐죠. 저 대학교 때 썼는데요. 윈도우 95. 네. 하자 있는 물건으로 볼 수도 없는 거. 일로 이분이 보이고. 네. 3일째 소송할 거다 사기꾼이다 하루에 몇 번씩 카톡이 오는데 그냥 무시해도 될까요? 차단해도 될까요? 조치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셨는데 네. 무시하는 게 좀 덜 피곤하지 않아요? 차단하면 안 돼요? 권하는 조치는? 차단 모르겠고 그 거래하고 뭐 그런 관련 법리가 있나? 그럼 어째 쓸데없는 소리니까 열흘이나 지났는데 차단이 되지 않아요? 너님 차단해도 되지 않나? 될 것 같습니다. 네. 숨김 친구로 하세요. 그 정도 숨김 친구. 이게 근데 뭐 카톡은 오잖아. 아, 그러네요. 그러면 그렇군요. 내 데이터 쓰잖아. 네. 아무튼. 그러네요. 비행기 모드. 네. 근데 이분은 깔끔한 그냥 해결. 윈도우를 새로 사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럼 산 해결되는 거 사람이요? 아니에요? 그쵸. 그 사람? 그 컴퓨터에 새로운 윈도우를 깔면은 근데 프린터기도 아까 쓸 수 있고. 선재도 말했지만 이게 팔도 아닐 것 같고 그냥 트집 잡는 것 같아. 제가 돈 궁해져가지고. 이 환불 받은 다음에 자기는 또 딴 데 팔려고 하는 게 아닐까? 제 생각에도 뭔가 이런 돈을 두 번 식으로 이득을 벌잖아. 취득하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물건 갖고 있잖아요. 네. 산 사람이. 근데 아, 환불을 사기를 받아. 친다고 아예? 환불을 받고 아예 사기를 친다고? 이거 딴 사람한테 난 또 팔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럼 내가 돈 벌잖아요, 다. 돈 버는 게 아니라 범죄 아니야? 범죄인데 그거. 범죄를 범죄구나. 이용하면 돈 버는 방법 그래서 많이 있죠. 이거는 돌려줘야죠. 그렇게 하면 사기예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돌려주질 않았잖아요. 돈을 네. 받고 아예. 뭐 횡령죄가 될 수도 있고. 반품은 해야 된다. 반품을 해야겠죠. 돈 돌려받고 그건 당연하죠. 그거는. 뜯은 거 반품하는 것도 지금 짜증 날 텐데 그것도 지금 안 되는 그렇군요. 한국에 돈 받고 그냥 돌려준다는 얘기는 차단하십시오. 없어. 근데 계속. 네. 아무튼 네. 돈부터 명쾌한 그러니까 명쾌한 하정우장 해결이었습니다. 돈부터 받고 그러려고 할지도 모르죠 사실 그거는. 모르는. 제가 너무 그냥 차단하시길. 넘겨 짚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마음고생 그만 하셔도 될 것 혹시 좀 같습니다. 더 문제가 생기면 또 남겨주세요. 후속 메일. 네. 저희가 또 팔로우 하겠습니다. 영어 그래서 좀 이 상황을 좀 디벨롭을 좀 시켜보고요. 다 제일 싫어한 말이야. 네. 디벨롭. 디벨롭을 싫어. 좀 시켜보자고요. 영어를 많이 씁시다. 아레날 또 그런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네? 봅시다. 아니 그 왜냐면 그 나는 솔로인가 거기 나오는 분 중에 네. 누가 네. 계속 영어 쓰는 남자가 아, 그래요? 있어가지고 그거 요즘 핫하던데. 제가 방법이 뭔데요? 떠오를 몰라요. 저 아까 본 게 아니고 짤이 계속 돌아다니는데 네. 저도 영어를 잘 몰라서 흉내 못 내겠어요. 디벨롭밖에 안 떠올라요. 네. 너무 짜증난다. 다음 코너로 넘어갈게요. 사연 주소도 알려주셔야죠. 아, 맞아. 와 아, 꼼꼼히 해주셔야 돼. 진행 꿈나무. 진행. 저희 사연 메일 주소는 sbs보이스뉴스@gmail.com입니다. 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네, 다음 넘어갈게요. 집중 탐구. 공탁이라는 것이 있네요. 공탁. 네, 다들 아시죠? 그죠. 원래는 이게 제가 민사법 강사 아닙니까? 그렇죠. 공탁은 원래 민사법에서 많이 유래하는 거고 그 얘기 잠깐 하면 네, 채권자 채무자가 딱 명확하게 있을 때 네. 하정 기자한테 내가 돈을 줘야 네, 돈을 갚아야 내가 더 이상 채무를 불이행한 제재를 안 받잖아요. 네. 근데 뭐 본인이 갑자기 어딘지 모른다든지 안 받는다든지 아니면 이 채권을 뭐 갑자기 조 변호사 조성환이 샀다 그러는데 또 뭐 김선재는 압류했다 그러고 누가 채권자야? 라고 모를 때 나도 모르겠다 하면서 그냥 공탁을 하면 네. 적법하게만 하면 난이 더 이상 채무가 소멸합니다. 자기 채무를 소멸시키려고 하는 게 원래 민사에서 나의 도리를 하는 그렇죠. 것이군요. 근데 이제 형사는 좀 다르죠. 형사는 이게 채권 채무 관계일 수도 있지만 네, 실제로 내가 재산죄면 그렇죠. 실제 채권 채무자지만 사실 뭐 폭행죄도 채권자 채무자예요. 치료비는 무조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근데 어쨌든 이거는 채무를 변제한다는 의미보다는 이제 양형을 잘 받기 위해서 네, 합의를 안 해주니까 네, 합의 안 해주는 피해자랑 내가 합의했다고 말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이제 돈을 그냥 맡기는 식으로 가서 좀 비벼보겠다. 뭐 그런 내용이 그렇죠. 형사 공탁이 되는 것이죠. 민사랑 형사 공탁이랑 그 공통점이 이제 수령 거절로 볼 수 있을 텐데. 공통점은 그렇죠. 예. 민사에서 돈을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갚으려고 하는데 막 안 받는다 뭐 해서 수령 거절로 인해서 그냥 공탁에 두고 알아서 찾아가라. 또 형사공탁도 합의를 안 했을 때 이거 얼마를 들고 가서 합의를 해달라. 내가 피해 변제를 하겠다고 해도 너무 화가 나서 안 받는다라고 했을 때 법원에 공탁을 해서 이만큼 그렇죠. 피해 변제 써달라라고 해서 피해자의 수령 거절 때 이제 공탁을 할 수 있어. 근데 민사에서는 왜 수령을 거절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금액 다툼이 있어서. 아, 나 이걸로 만족 1억 못하는데. 줄 알겠더니 1억 무슨 1억이야 다툼 많이 생기잖아요. 1억 2천이다 못 받아 그러면 이제 1억을 딱 공탁하 만약에 진실이 1억 2천인데 1억을 공탁하면은 채무가 1원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일부 그렇죠. 공탁은 아예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저쪽에서 쓸데없이 1억 맞는데 저럴 때는 채무자한테는 매우 중요하고 당연한 제도죠. 공탁은 상당히 중요한 제도인데 형사는 이제 조금 문제가 있는 게 그렇죠. 합의하기 싫은 것도 피해자의 자유일 수 있다 보니 막 공탁했으니까 양형 뭐 해달라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곱지 않은 시선이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변호사님, 공탁에 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정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금액의 다툼이 있을 때 채권자가 안 받고 있으면 그 상태로 지연배상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이미 맞아요, 공탁을 해두면 지연배상 때문에 지연이자가 안 붙으니까 상당히 중요한 제도예요. 예, 민사에서는. 민사에서 중요하죠. 형사에서도 물론 뭐 중요하죠. 네네. 야, 자기 구속 안 되려고 실형 안 받으려고 지금. 근데 형사에서는 그러면은 솔직히 돈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약간 그렇죠. 느낌이? 그럴 수. 그건 맞아. 그런 얘기들이 논점이 또 있어서 또 오늘도 왠지 주제를 결과가 또 약간 빈익빈 부익부로 가지 않을까. 그 항목도 있긴 있는데. 유전무죄. 무전유죄. 고마워. 예. 약간 네. 그렇게 또 결론이 나지 않을까 하는 좀 불안함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불안함을 가지고. 참석했습니다. 네. 아니, 형사 공탁의 특례를 규정한 법이 9일부터 개정돼서 시행이 된다고 해서 공탁이라는 주제를 저희가 가지고 12월 와봤는데요. 9일이요. 네네, 며칠 안 남은 것이죠.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사 공탁의 특례, 그러니까 방금 말씀 주신 민사 부분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인 거고 예. 형사 공탁에서만 바뀌는 내용이 있는데요. 보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이제 공탁을 할 수 있는데 사건 번호, 사건명, 뭐 조서 이런 등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공탁을 하면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공탁을 했어야 했나요? 그러면 이게 이번에 바뀐다고 하니까 이전에는 피해자를 오히려- 정확하게 네. 정현석 피해자 이러면 이제 정현석 님의 네, 그렇죠. 원래 그랬는데 연락을 이제 2010년경 정도에 네. 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나 이런 우려 때문에 이제 네. 비공개로 바뀌면서 네. 오히려 이제 그때 인적사항을 써야 되는데 그게 비공개니까 사실 뭐 그거야 뭐 타당성 있는 개정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공탁을 못하는 상황이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서 그러다가 이제 한 10여 년 만에 이게 아마 법 개정이 2년 됐을 겁니다. 2년 되고 맞아요. 시행을 아마 지금 네, 하는 시행을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피해자를 모르는 상태에서도 나의 일방적인 어떤 공탁이 가능해진 거죠. 이게 안 찾아가는데 사실 뭐 기본적으로 모든 범죄는 재산적 피해가 있다고 봐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멱살 흔들었어도 그 일단 위자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명예훼손해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돈으로 보상하는 게 기본적인 거다 보니 뭐 이제 이런 식의 제도가 있는 것이겠죠. 원래는 네. 공탁 신청서에 이런 과정이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이게 너무 놀라워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공탁 신청서에 피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첨부해야 되는데 이걸 채무자가 구할 수 없으니 법원에 이 초본을 제출하도록 해달라라고 해가지고 보정명령을 받아서 이 보정명령이 동사무소에 가서 제출을 받았다라고 하던데 그렇죠. 진짜 이랬나요? 예. 이거 근데 네. 그 이전 단계를 2단계로 좀 보면 네. 아까 말씀하신 정 변호사 말씀하셨던 2010년도 부분은 그때 개인정보보호법이 네. 시행되면서 좀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 제공하는 게 어려워진 상태라서 그랬던데 그 2010년 이전에는 그냥 자기가 아는 관계에서 범죄가 있었을 때 주민등록번호도 알고 뭐 주소도 알고 전화번호도 알고 하면 합의를 하다가 안 됐을 때 그냥 그 정보만 가지고 네. 주민등록 기재, 주소 기재해서 피공탁자로 넣어서 그냥 돈만 공탁해버리면 그냥 끝나버렸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주민등록 번호를 안다고 하더라도 이제 못하게 막아버려서 이제 아, 그래요? 형사공탁을 할 때 법원에 제가
피해자를 위해서 형사공탁을 할 테니 피해자한테 의사를 물어봐 달라라고 해서 법원에서 피해자한테 직접 연락을 해서 형사공탁을 받을 생각이 있느냐라고 주선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 상태라고 하면 받는다고 하면 그 정보를 그냥 알려줘가지고 이 말씀대로 보정명령을 내려줘가지고 조현총처분을 동사무소에서 떼서 첨부해서 피공탁자로 넣으면은 형사공탁이 됐는데 피해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너무 화가 나서 공탁도 안 받겠다, 뭐 수령도 안 하겠다, 뭐 이렇게 나오면 공탁 자체를 못하게 막혀 있었던 거죠. 아, 그리고 이제 형사는 이게 보정명령이 나온다고 해서 동사무소에 낸다고 해서 피해자 정보를 이렇게 강제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 네. 공탁이나 합의를 네, 맞습니다. 알 수 있었던 건 아니고 피해자 동의는 필요했죠. 네. 결국은 피고인 입장에서는 동의를 안 해주면 이제 공탁을 못하는 이렇게 막 억지로 막 처분을 강제로 안 하는 거 그런 건 없죠. 뭐 예를 들어서 맞습니다. 예. 성범죄 같은 경우에 피해자가 전혀 합의할 생각이 없는데 이거 보정명령 나왔다고 피해자 인적사항 알 수 있는 방법이 생기면은 네, 그래서 그거는 안 되죠. 저는 과거에 그랬나 했어요. 아, 그건 아닙니다. 네, 네, 아닙니다. 그건 이런 아니고. 과정이 있었는데 여기도 피해자 동의는 필요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어쨌든 공탁이 들어왔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 뭐 서로 아는 사이라든가 이래가지고 정보를 다 알아서 내가 막 엄청 두드럽게 맞았는데 뭐 이제 피해 배상의 이런 합의의 목적으로 공탁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나는 이걸 받을 생각이 없고 화가 맞은 나 것만 있으면 생각해도 화난데. 공탁금을 안 받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담은 의견서를 법원에 또 제출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나요?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공탁하는 것 자체가 화가 날 수도 있겠죠. 범죄라는 거는 재산으로 다 환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네. 뭐 여러 가지 범죄가 있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기서 이제 피해자에 대한 분노가 아직 내 용서를 못 하겠다. 사실 범죄한 사람이 잘못이죠, 사실. 그래서 합의를 안 해주는 것도 피해자의 자유고 공탁을 하면은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그런 저한테 상담도 많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 공탁했는데 나 진짜 저거 너무 보기 싫다. 네. 피해자를 제가 대리한 적이 몇 번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의견서 내자 그래서 냈어요. 그러니까 공탁을 해도 전혀 합의할 생각이 없고 실제로 이제 이따가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형사 사건에서 공탁이 피해자랑 합의도 안 되고 그냥 지 혼자 일방적으로 하는 공탁이 양형 요소로는 들어가 있는데 네. 뭐 고려를 아예 안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렇죠. 별로 어때요?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님?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없죠. 예. 크게 양형 압도적인 금액이어도요? 그래도 피해자 의사가 더 의사가 되게 중요한 것 예. 같아요. 아직은 그래서 그럼 합의가 아닌데 공탁이 들어와 있는 건 특별히 그렇게 의미는 없다. 고려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해볼 수 없는 있는 거 다 것보다는 해보는 낫죠. 거만. 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렇죠. 크게 그렇게는 아니고 다만 재산죄면 다르겠죠. 아. 그러니까 재산적 피해를 입혔을 때는 그렇죠. 재산으로 예. 회복하는 게 맞고 물론 이제 그렇죠. 화도 나죠. 위자료도 받아야 될 수 있는 나 속인 거 네네. 아니에요 정말 뻔히. 1억을 떼먹었는데 1억을 다시 줬어.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거는 많이 고려를. 고려를 해야 되게 되지. 고려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죠. 근데 이제 인신에 관한 범죄, 네. 상해나 무슨 그렇죠. 성범죄나 예. 이런 경우는 그 저도 정확하게 그렇게 돈 어떻게 많은 사람이 고려하는지 이런 죄를 지어 더 엄벌에 쳐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이제 그게 반영이 돼요. 말투가 킹받네. 그렇게 지금 근데 피해자가 지금 화가 나는데. 왜 이런 식으로 바뀐 거예요, 법이? 제도가? 바꾸면서 이유가 있어요? 나왔던 설명은 어떤 설명이냐면 이렇게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워서 공탁을 못하고 막혀있는 상황이 막 발생을 하다 보니 피고인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막 인적사항을 알아내고 피해자 찾아가서 거듭 합의해줘 이렇게 하는 일이 생겼고 그래서 이런 걸 좀 막기 위해서 사생활을 좀 보호하고 인적사항을 몰라도 공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바꿨다. 마지막 그 문장 빼고는 이제 피해자를 위한 취지가 그렇죠. 좀 있는 거고 마지막 네. 문장은 피고인을 위한 취지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아니 내가 재산죄 한 거 잘못했는데 5천만 원 내가 횡령했는데 힘들게 구해가지고 나도 이제 앞으로 그냥 계속 일용직 노동을 할 생각하고 여기저기 빌려가지고 이제 한 7천만 원 마련했어 내가 그 이상 되는 돈을. 근데 계속 너는 콩밥을 먹어야 돼. 안 받으면 환장할 수 있겠다. 아 근데 예시가 좀 잘못됐다. 재산죄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다 알겠군요 거의. 뭐 잘 아는 사이일 알겠네요. 수도 있고. 네. 절도 이런 경우는 이제 모를 수 있겠죠. 훔쳤을 때 내가 이제 그거에 상응하는 돈을 줬는데 계속 안 받으면 안 받는 것도 피해자의 권리긴 한데 네. 재산을 침해한 걸 재산으로 회복을 하겠다는 의지는 좀 존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뭐 피고인이 근데 저쪽에서 인적사항을 모르니까 공탁을 못하면 피고인도 곤란하죠. 실형 살아야 되니까. 일단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뜻일까요? 그러면 그렇죠. 공탁의 뭐, 기회를. 네, 그죠. 네.
근데 그래서- 만약에 내가 변호사인데 가해자 쪽을 변호를 하고 있다. 하는데 그런 일 많죠. 그럼 공탁을 하자고 권유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 뭐 있는 방법 방법이 없는 없으면 방법 다 써야 없으면. 되니까. 그렇지. 근데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못 구해 뭐 저 사람 정보를. 그러면 저거를 변호사 쪽에서 막 요구하는 경우는 없죠. 아 불가능했어. 알아내라고. 변호사도 알아낼 수 없습니다. 전혀 알 수 그렇죠. 없고. 아니 그러니까 그 의뢰인한테 어떻게든 알아내 오시라 이런 경우 있어요? 의뢰인한테 알아내 오시라. 알아내 오시라. 그러니까 약간 그런 아니 게 불법적인 게 그러니까 생긴다는 걸 봐서는 약간의 뭔가 이제 불법을 방조한 느낌 같이. 거기 옛날에? 불법적인 네. 게 있다면서요 그 사유에.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합의를 하면 좋다. 합의를 하시면 좋은데 참 아쉽네요. 뭐 이렇게 말을 하면 이 피고인이 막 예를 들면 심부름 센터 이런 걸 막 해가지고 주소를 알아서 막 찾아야 된다든가 그러니까 막 이런 직접적으로 게 있었던. 뭐 이렇게 해라고 말은 안 해도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뭐 폭행이나 명예훼손이나 상해 그러다 이제 더 나아가서 성범죄 이렇게 더 범죄의 종류에 따라 더 다를 텐데 그랬을 때 막 그 피해자의 정보를 알아내려고 막 가해자 쪽에서 한다라면은 유죄가 명확한 사건에서 그렇죠. 그 뭐 무죄인 사건에서도 뭐 아직은 뭐 알 수 없으니까 어쨌든 어떤 사건이든 그거는 좀 심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변호사들도 요즘은 아마 요즘 내가 변호를 너무 안 해가지고 요즘은 아마 그 피해자 그런 약간 그런 비슷한 게 내비쳐져서 예. 가해자가 그거 큰일 나십니다. 그거 피해자 그렇게 조언을 할 것 같은데. 아 그럼요. 그죠? 특히나 피해자 변호사 뭐 성범죄에 이제 국선으로 피해자 변호사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변호사가 변호사한테 얘기를 해서 혹시 합의 의사가 있으시냐 뭐 그런 이런 의사를 정도로는 물어볼 수는 있겠죠. 네. 변호사 그렇게는 많이 정도는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변호사 할 네. 일이죠. 근데 이제 그쪽 말을 직접 그 대리인이 있으니까 그게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서로 이렇게 통해서 그렇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오는 9일부터 이렇게 시행된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최근에 12월 9일 이후로 선고 기일을 늦추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피고인들이 늘었다. 이런 기사가 뭐라도 있는데 잡아보는 그러니까, 거지. 네. 이런 분 계시나요? 전략적이시네요. 왜냐하면 그 전에 주변에? 자기한테 유리한 요소가 다 생겨야지. 네. 선고하고 뭐 하나라도. 나서 대법원 가가지고 뭐 공탁했다고 뭐 크게 안 바뀌니까. 예. 사실 그전에- 1심, 2심 있을 때 해야지. 네.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건 중에 어. 이제 그 경찰분들이랑 좀 트러블이 있고 했던 친구가 이제 공무집행 방해랑 폭행으로 지금 선고일이 잡혀 있는 사람이 있는데 보통 이제 경찰 공무원분들은 다쳤나요? 뭐 좀 다쳤죠? 상처가 좀 다쳐서 이제 문제가 되겠죠. 경찰이 좀 다치는 수준까지. 상해가 있으니까 지금 처벌을 원한다고 그 하셨는데 합의 내지는 이제 그 절본을 원하려고 용서를 네. 구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 개정이 되면 네. 저희 피고인한테도 도움이 알려드려야겠네. 되지 않겠는 생각. 그런 경우에 그러면은 제도에 기생하는 변호사를 보소. 아니 이 정도 훌륭한 그러면은 이 정도 건이면 얼마 정도를 공탁하는 거예요 보통? 금액은? 그게 좀 공직방과 뭐 폭행이면 어느 정도 다쳤냐에 따라서 좀 그렇죠. 다를 것 예. 같은데. 상해에 따라 다른데 공직방이랑 그 폭행 특수잖아요. 예. 다치면 또. 예. 크게 뭐 큰 금액은 아닌데. 한 1,000만 원? 한 나와? 500 봅니다. 500. 아, 그렇게 적어요? 그러니까 뭐 돈이 많으면 아, 그렇죠. 더 할 수도 있겠지만 돈질을 하겠지만 이거 뭐 그냥 없으면은 네. 그렇죠. 힘들게 마련해서 평균 500 금액이. 정도. 그러니까 크게 다치신 게 아니면은 예, 팔 부러지고 막 이런 심도 그래서 아니잖아요. 아니시고 그거 아니면 2주 정도. 이빨 나가고 이러면 이제 비싸지는 거죠. 이빨 부러지면 이제 뭐 몇 천 보셔야 됩니다. 네. 아니 이런 일 왜 하고 저는 잘 몰라요. 형사를 많이 안 해서. 근데 뭐 변호사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권리 감형할 요소가 있으면 최대한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좀 문제긴 한데 아까 말한 그런 곱지 않은 시선이 곱지 않은 시선이 이제 있지만 연기를 해보려고 하겠죠. 제가 변호사도 그럴 것 같은데요. 뭐 사실. 전략의 하나로서 네, 근데 너무 지나치게 연기를 하다가 이제 욕을 먹겠죠 판사한테. 네. 어쨌든 이 특례가 시행된다, 개정이 시행된다라고 한 이후에 나오는 반응들은 이제 뭐 얘기가 벌써 많이 나왔지만 네. 아니 피해자가 끝까지 용서하지 않고 싶고 뭐 연락도 안 받는 거는 이유가 있을 텐데 이렇게 하게 해주는 게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뭐 그럴 이제 수 이런 있죠. 반응과 아예 이 양형 감경 요소에 공탁이 적혀 있기는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다. 다 없애자. 공탁 다 없애버리자. 어느 이런 지역에 어느 분이 그런 말씀? 극단적인 의견이. 말씀하셨나요? 그리고 아까 빈익빈 부익부 말씀하셨는데 이런 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피고인들은 하고 못하는 사람은 또 못하고
그러면 결국 또 이제 비익빈 부익부로 인해서 형사처벌에 그런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형사처벌이 달라지는 거 아니냐.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네. 잘하신다. 안 할 법도 한데 꼭.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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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반응과 또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정말 이렇게 나 피해 보상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데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고집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럴 수 있죠. 뭐 돈이 목적이다. 네. 그런 사람도 있겠죠. 뭐. 이런 그렇죠. 거를 조금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래서 긍정적인 쪽 요소. 네. 뺨 한 대 맞았는데 2천만 원. 뭐 이렇게. 네. 그래서 이런 제도가 그래도 있어야 어느 정도는 좀 합리적인 방향으로의 해결과 양형에서 고려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고민이 되네요. 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범죄 네. 피해자는 범죄 내용에 따라서는 그 피해를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그렇죠. 돈을 얼마를 줘도 사실 보상이 되었다고 완전히 할 수 없는 경우도 많아서 네. 뭐 조심스럽습니다만 또 아까 말했다시피 모든 피해는 사실 재산으로 뭐 사과, 뭐 진정한 또 사과도 있어야 될 겁니다. 네. 반성, 뭐 그다음에 그렇죠. 재산적으로 뭐 보전을 회복을 해줄 수밖에 없는 요소도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공탁을 한 거를 공탁을 안 한 사람하고 거기서 이제 비익빈 부익부를 또 따질 수 있지만 어쨌든 피해를 입히고 큰 돈으로 이제 공탁을 하거나 뭐 회복을 해준 사람하고 아무것도 안 한 사람하고 같을 수는 없으니까 양형에 있어서 뭐 이게 불가피한 진짜 요소가 있고 어려운 것 오히려 같아요. 나머지는 좀 제도를 운용하면서 실제로 네. 공탁도 저 사람이 돈이 진짜 없는데 돈을 크게 마련했다 아니면 뭐 재벌이다 쉽게 마련하신 돈이다 이런 부분도 재판부가 좀 고려를 네. 안 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뭐 얼마나 하겠냐마는 네. 결국 재벌이 좋아요. 재벌집 막내 아들 해가지고 범죄 저질러도 그냥 돈으로 뿌리고 다니면은 어느 정도 구속을 안 당하고 뭐 그러면은 그런 일이 많이 아까 있죠. 뭐 네. 500짜리 정도의 기본 보통 하는 공탁인데 내가 거기 5억을 공탁하겠다 이럴 수도 있어요? 뭐 그런 놈은 없겠지만 돈 많은 놈들이 더 욕심이 많아요 사실 원래. 근데 이게 왜 나왔죠? 액수의 제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죠. 예를 들어 폭행이면은 뭐, 뭐 그럼요. 1억까지만 할 수 있다 네, 이런 거. 5억 시원하게 그러면은 500 정도 할 건데 내가 5천을 했어. 근데 돈이 많아서. 좀 깎았네. 그러면 더 감형되거나 이런 건 아니죠. 500을 한 경우는 500을 낼 거였는데. 아니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범죄를 회복하는 거는 한도가 없다 보니까 금액이 아주 크면 더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잘 그래요? 모르지만 500이 감형이 아니고 된다고? 5천을 주면 너무 과하게 하면 모르겠네. 그러니까 어느 이상은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죠. 5천이나 5억은 별로 차이가 없어도 500이랑 500이랑 5천은 차이가 있나요? 뭐라 그랬어요 지금? 그러니까 원래 500짜리 아까 하셨던 사건이 500짜리 죄송한데 정해져 있진 않아요. 아니, 이게 예를 무슨 구매 사항이 아니고 500짜리인데 내가 5천을 500달이? 1억을 했어 공탁을. 그거랑 5억은 큰 차이가 없겠죠? 가면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냥 뭐 제가 뭐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어차피 너무 초과한 금액이면은 5억을 그렇죠. 했다 그러면 오히려 화가 나지 않을까? 이 돈이 많다고 지금 많- 뭐 더 그럴 지금- 것 같아요. 지금 자랑하냐고. 자랑하냐? 근데 그래도 깎아줘야 될 수도 있잖아 법적으로. 그래도 깎아줄 수도 양형인자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충분한 보상. 근데 사실 원래 뭐 모든 범죄가 뭐 명예훼손했을 때 그건 뭐 사실 어떻게 놓고 보면 5천을 줬다고 해서 그게 뭐 그러니까 법에서는 위자료를 5천 인정 안 되지만 명예훼손은 그 5천을 받은 사람이 뭐 이렇게 너무 많이 받았다고 또 함부로 말할 수도 없는 게 그 나한테 정말 중요한 명예훼손이면 그렇죠. 한도가 없어가지고 그렇죠. 형사는 그 얘기는 결국 많이 하면은 그만큼 고려가 좀 웬만하면 되지 않을까. 어느 정도 이상이면은 너무 오바가 아니면은 그럴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것도 진짜 판사의 재량인 거죠. 그렇죠. 어쩔 수 없죠. 네. 판사. 네, 그래서 저번 8월 말 기준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쌓여있는 공탁금이 2조가 넘었어요. 아. 2조가 넘었대요. 이거 피해자가 안 찾아가면 결국 다 사건 확정되고 나면 회수 안 되나요? 정말요? 국가로 가나요? 민사에서는 회수하는데 공탁 형사 공탁이라서 아마 안 되죠.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쌓여 서울 있는 거 맞죠? 남부지법 3,563억, 서울 북부지법 1,959억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영원히 안 가져가면 어떡해요? 돌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3심 끝나고 예를 들어 뭐 며칠 정도까지 안 가져가 그러면 돌려준다. 그런 거. 돌려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어결판. 어차피 결론은 판사가 낼 것입니다. 네. 오늘도 어결판. 악열판. 법을 최대한 잘 만들고 판사들이 판사님들 잘 하길 바라는 잘해주시길. 수밖에. 네. 근데 그 경계에 있는 범죄가 사실 제일 애매한 것 같아요. 경계? 뭐야? 돈으로 되는 게 있고 돈으로 절대 안 되는
용서가 안 되는 범죄가 그 있잖아요. 돈으로 절대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요즘에는. 근데 우리가 정말로 느끼기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예. 당사자도 그렇고 당사자도. 그 스펙트럼이 되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주 심각한. 100% 돈으로 되는 것과 100% 돈으로 안 되는 것 사이에. 근데 예. 그게 약간 그 경계가 음. 좀 사실은 사람마다 다르고 맞습니다. 애매한 그렇죠. 부분이 있으니까. 액수에 대한 이 감도 사람마다 다를 것이고. 내가 네. 1,000만 원을 잠깐 가지고 빌렸다가 이제 안 돌려줘서 사기가 되고 뭐 이래가지고 횡령이 되고 맡아준 돈을 그럼 돌려주면 사실 뭐 미안함은 있겠지만 또 처벌도 어느 정도 받겠지만 돌려주면 되는 거죠 사실 그거는. 근데 그래서 해보기. 일괄적으로 뭔가 막 똑같은 법을 적용하는 것도 뭐 일관성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진짜 그거는 누가 봐도 이거 절대 용서해주면 그건 안 되고 이런 다르게 할 겁니다. 거는 좀 그건 다르게. 양형에 그렇게 반영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실제로 그거는 판사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결판. 네. 네, 오늘 저희 공탁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봤는데 공을 민사와 탁 치면 우리가 공탁이라고 어릴 때. 죄송합니다. 민사. 법대생들이 원래 재밌는 일이 없어요. 아니, 그런 얘기를 하면서 놀았다. 아니 공탁법 들고 있었다면서요, 송중기가. 맞네. 너 그래서 오늘 주제를? 재벌집 아니 방금 생각났어.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법대 합격했을 때 네. 인터뷰하는데 이게 네. 품에 끼고 있는 책이 공탁법인데 이건 누구도 보지 않는 실무가가 돼서도 정말 네. 가지고 있지 않은 책이 뭐 근데 필요하면 우리가 보겠지만 다뤘네. 근데 그쵸? 그 오게티 수준으로 그 상황에서 들고 있을 리가 없는 책이었다고 막.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말씀하셨잖아요. 심했죠 오게티가. 그럼 오늘 완전 근데 오게티가 아니고 그게 나중에 의미가 있는 뭐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공탁 관련해서? 그러면 저는 노는 거죠. 아직까지 없어. 재벌집이라며. 그러니까 오늘 재벌 얘기도 나오고 오늘 다 아니 다뤘네. 재벌이니까 공탁 많이 오늘 할 수 제목에 있으니까.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고 써야겠다. 그러자. 어차피 공탁하는 사람들이 안 봐. 아니, 공탁을 뭔지도 모르는데 누가 왜 보냐 공탁. 재벌가 들고 있었던 책에 뭐 이렇게. 그래. 아니 어차피 재벌집 억울해, 막내 이거. 아들에 공탁이 등장한 이유는 이렇게. 아 등장한 이유는 이유는 모르는데? 공탁 책이 등장한 공탁법이 이유는 송중기 들고 있었던 이유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 지금 결론은 혹시 나오는 게 아닐까로 그냥 끝나는 빈약하게. 떡밥이 아닐까라는. 네. 보다 보면 공탁 얘기가 나올 수도 정말 있다. 죄송하네요. 어차피 뭐 맞아. 성대모사도 했고.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난 안 봤지만. 공탁법을 왜 들고 있었니? 뭐 이러면서 성대모사도 했고 하니까. 너무 재밌다. 어. 아니 왜냐하면 할아버지. 그 남자 얘기 정도로 생각나네. 오게티를 작가가 아무렇게나 넣어놓지는 전 않았을 것 그 같거든요. 심지어 앞으로 들고 있어 제목 볼 수 있게. 그렇게 웰메이드 그게 좀 드라마면 이상하긴 하다. 그러니까 요즘 뭔가 웬만한 떡밥일 것 드라마도 같은데? 법적인 고증을 정확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너 천질지도 몰라. 난 안 봤어요. 근데 공탁이 이 나올 수 드라마를 안 있는 게 봐요. 뭐가 있을까? 재벌 송중기가 중에 막 사람을 재벌- 죽이나? 누가 한 범죄를 저질러서 그게 나오겠지. 자, 오늘 최종 의견 난리 났네. 진짜. 아 저는 근데 안 이거 봐요, 근데 근데. 너무 잘 나왔잖아요. 공탁. 난 안 본다니까. 근데. 그러니까 너무 잘 나왔어요. 그 화면이. 노란색 그러니까. 노란색 책 공탁. 공탁법. 그게 나는 봤어요. 떡밥일 것 같은데 아니 들어보니까. 근데 진짜 왜냐하면은 아니 사실 떡밥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오게티가 나온 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약간 유명한 교과서 같은 공탁법 책이에요. 예를 들면 민법 책은 그 왜 그러니까 흰색에 유명한 책이 초록색 있는데 줄 그어진 민법 그게 그 책 뭐 자체가 제 안 책이 제일 유명하다는 유명한데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 책 자체가 안 유명하다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과목 자체가 안 유명해서 그 거기 이제 가장 물어보죠 우리가 야 공탁법은 누구 거 제일 많이 보니 무슨 판사가 쓴 공탁법은 제가 볼 땐 실무가가 썼을 거예요. 판사나 아니면 이제 뭐 공탁 관련 업무를 했던 네. 뭐 심지어 이제 공탁 공무원이 썼을 수도 있습니다. 판사가 아니라 네네. 법리 자체가 아주 뭐 그런 게 아니어서. 그 책이 엄청 유명한 책이에요. 정석처럼? 그러면 공탁법 하면 이 책이지 뭐 이런 책이에요. 아니 공탁법을 아무도 공부를 안 한다고.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해요. 아무도. 근데 내 공탁법을. 생각 그 사람이 거기서 재벌 아, 진짜 아들인 거 웃기다. 아니에요? 설정. 아들이야. 제발 아들로 손자, 태어났죠. 손자. 예. 손자로 손자. 그 3세. 저는 안 봤지만 드라마를 나중에 그 공탁이란 걸 뭔가 이용해서 뭔가를 하게 될 것 같아. 나랑 조변이 생각할 때는 공탁을 이용해서 드라마에서 극적으로 나오는 게 내가 공탁을 지연 손해를 면했네. 뭐 이런 게 나온다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 근데 나 지연 손해 그럼 내일부터 붙을 뻔했잖아. 이게 법적으로 드라마가 그렇게 이상해. 가는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어. 이게 감성적으로 그게 함성. 내가 아까 얘기했던 감성 것처럼 공탁, 감성 500 공탁할 거에 재벌이어서 내가 50억 공탁하는 일이 나온다니까. 네 얘기가 좀 신빙성 있는 것 같아. 네가 지금 그려내는 모습들이 좀 네. 읽기 어려울 것 같다. 노란색은 없어. 아니, 대본 그 바뀌나요? 재벌 이야기이기 야, 때문에 이건 근데- 나올 수 근데 있다니까. 맞으면 장난 아니겠다. 근데 맞으면 우리 얘기해 입장에서는 주세요. 이건 정말 잘못 끼워놨다. 그게 중요한 책도 아니고 근데 공탁을 공부해서 뭘 맞으면은 써먹고 나 안 볼 거면 얘기를 해주세요. 뭐 자본시장법을 보거나 그죠?
변호사님? 왜냐하면 그럼요. 아까 나는 그러면 무전 모르겠지만. 유죄 이거 할 때부터 뭔가 통하는 감성이 있다. 소름 돋겠다. 오늘 재벌 얘기까지. 재벌 얘기, 공탁 얘기 나왔는데. 통하는 5억 그게 이런 있다. 얘기하다가. 개소름 돋겠다. 근데 어.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일어나면 우리가 한번 제가 네. 크게 인정 한번 해드릴게요. 네. 이건 분명히 얘기한 거 안 이거 봐가지고 모르겠다. 여기 이제 사람들이 성지순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얘기가 진실이 돼서 성지방송? 아, 선제순례 해가지고 공탁법 법원 공무원님이 쓰시고 막 이렇게 하셨네요. 이런 책들. 그죠. 법원 공무원 썼던 것도 있죠. 어떤 책은? 맞아요. 법원 네. 공무원들이 많이 쓸 거예요. 판사도 네. 잘 안 써요. 공탁을 판사가 받는 게 실무니까. 아니어가지고 공탁 공탁소에서 받는 거예요. 아, 그 법원에 있는 따로 은행, 있어요? 법원마다 다 있는 거죠. 공탁소가. 은행이 다 딸려 있고, 네. 그죠? 공탁금 받죠. 뭐 그렇게 돼 있죠. 예. 예. 대충 대답하지 마. 너 다 가서 너 딴짓하면서 네네 이렇게 하지 마. 너 지금 며칠 전부터 내가 봐 보고 있었어. 법원 서기관님이 쓰시기도 근데 하고. 본인 오늘 네. 늦었다 그러지 않았어? 네, 가야 돼. 네. 마지막 공탁 방금 얘기. 너무 재밌었다. 송중기의 오늘 제목 그걸로 가. 아, 네, 뭐 알겠습니다. 성차들 속았다고 생각할 거야. 네네. 네. 저희만 신이 났는지 모르겠는데. 네. 네. 아무튼. 전 안 봐요 심지어. 네, 훌륭한 대단한 거야. 훌륭한 인사이트를 던졌어요. 그러니까. 네. 아무튼 네, 저희 12월 첫 방송도 이렇게 즐겁게 네. 재벌집 막내 아들 주제로. 네, 다뤄봤습니다. 다음 주엔 더 알찬 방송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도 법률 전문가 세상만 사법으로 재밌게 풀어내는 여기는 최종 의견 최종 의견 최종 의견 최종 의견으로 오세요 고품격 법률 팟캐스트 여기는 최종